대장시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전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나 동의하는 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멈춤, 네. 그다음에 인하까지 보시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 원래 1월 초에 되게 강했어요. 조금씩 톤이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네. 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JP모건체스는 이미 금리가 더 인상이 더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약간씩 이런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너무 과도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약간씩 걷어들이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 달렸다. 네, 여러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선물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빠지네. S&P 500 0.13%, 다우가 0.15%, 나스닥 0.34%로 오늘은 뭐 약보합 정도 갑니다. 네.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뭐 좀 상황을 보자는 건데 어차피 이런 흐름 다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여러분들 금리 결정 보시고 네. 파월힐을 보시면 이제 정해질 거니까요.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딱 준비한 제목 이런 겁니다. 이번 4분기 빅테크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 네.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실적 걱정된다. 뭐 아마존, 알파벳 전혀 언급도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는 금리 인상이다. 네. 여러분도 아직 0.25% 아닙니까? 가로치고 파월의 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월의 입.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입이 될 수도 있고 네. 주도하래. 어리형 경고했어. 차라리 전더필 찍으면 낫죠, 그냥. 네네. 끝나는데 그게 안 찍히기 때문에 아마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예요. 듣고 났더니 이게 뭐 깨름칙하다 하는 게 나와주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잘 주의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다시 오해 시험이 4월 4월 16일인데 16일. 제가 2월 2일 날 오. 그 어려운 날 네. 목요일 날 11시에 바로 옆에 있는 교육장에서 강의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넘어가고요. 이게 바로 이제 바뀐 골드만삭스의 금리 경로인데요. 자 네.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제 금리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네. 보시면 2월에 0.25%, 3월에 0.25%, 5월에 0.25%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끝에 가면 얼마냐? 5.0에서 5.25까지 가는 게 이들 전망입니다. 네. 시장은 뭐냐면요. 0.2가 0.25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0.25, 0.2 두 번이죠. 시장과 이 골드만삭스에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 어느 쪽에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켓이 요거? 맞다고 보고 네, 있는데 요거. 네. 아마 파월의 발언은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요. 실제 0.2, 0.2, 0.2 올릴 수도 있고 0.25, 0.2 올리면서 0.25 올린 것 같은 말로 조진다? 말로 뭐라고 그러죠? 조지면 조동아리.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뭐 이번에 조금 더 연말 가면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넣어두면 어떨까 하는 네. 거니까 잘 기다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낙관적인 그런 마음들은 좀 접으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꼭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빅테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나오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금리 결정입니다. 그렇죠. 물론 메타, 애플, 알파벳 아마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나와주면 이번 주 그냥 다 빠집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입이 좀 무서워지게 되면 사실 금요일 고용지표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빠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나스닥이 지금 200의 선에 걸려 있어요. 지금 붉은색. 이게 얼마 만에 만난 200의 선입니까 지금? 1년 그러네. 반 만에 만난 거거든요. 못 만났어요. 또 200의 다음 선이 게 지금 처음 만났는데 선이 내려와서 만났어. 네, 여러분들 이거를 결정짓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못 나와도 지금 장이 올라가거든요. 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결정이 어그러지게 되면 네. 내려올 것이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파월 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필 여기에 걸려 있어갖고 이렇게 좀 아주 우연찮게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네.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메타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제가 이제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추세를 보여드린 거니까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어린 리비전 이익 조정 비율인데 이익 조정 비율은 내리는 쪽과 올리는 쪽이 합쳐갖고 올리는 게 많으면 올리는 겁니다. 내리는 게 많으면 내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이 선은 연도니까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이 추세만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이 꺾입니까 올라갑니까? 꺾여요. 꺾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IB들이 전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하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하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하향 추세니까 실적에 대해서 올해보다 현재 4분기보다 1분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 2분기, 3분기 떨어질 걸로 보이니까 네.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치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치 이건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earningswhispers닷컴을 가셔갖고 네. 끝에 주소를 치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EPS는 전망치는 2.12입니다. 시장 전망치인데 이들은 2.25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찍거든요. 네. 조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역시 실적이 거의 발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쵸. 웬만하면 비탈 거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실적 발표 전에는요. 요 주소 외우신 다음에 끝에 있는 거 있죠. 바꾸시면서 꼭 심벌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선물 양전했네요. 세다. 제가 얘기하니까 양전한 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2022년 4분기 디셈버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달라져. 이게 각 기업마다 결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메타 플랫폼스는 4분기 거를 발표하는데 언제냐? 오후 4시 5분에 하기 때문에 장 끝나고 합니다. 2월 1일 날 장 끝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실적을 목요일 새벽에 보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애플인데 애플은 보시겠지만 어닝스 리비전이 쭉 올라간다 보시면 약간의 좀 그래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여러분들 뭐라 해도 솔직히 그냥 이번에 만에 매수했다가 물려도 이대로 친다 그러면요 2028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물려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애플은요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 또 누구 한 명 있는데 또 누구였죠 한 명이 걱정하지 마라. 누구죠? 예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 하나 재벌이었나요? 재벌 걱정인가요? 뭐 고했나 하여가 네. 갖지 말라고 했죠. 네. 애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보시게 되면 실적은요. 이거는 달라집니다. 2021년도 1분기 그러니까 네. 실적이거든요. 근데 1.96이죠. 전망치 1.93 대비 좀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비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얘네들은 실적이 지금 시간이 늦어요. 4시 반. 네. 그러니까 좀 늦게 발표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장 끝나고 아마존 같은데 아마존은 역시 이게 확실하게 좀 굳어지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실적이 안 좋아졌죠. 그 작년도 2020년도 0.11 마이너스에서 1.60, 2.8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네. 이 추세가 꽉 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똑같이 보시게 되면 0.15 전망인데 0.6을 보기 때문에 비탈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똑같이 4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마존까지 보게 되면 일단은 빅테크에 대해서 거의 걱정 안 하는 분위기다. 이미 많이 낮아져 있다. 그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거 못 맞추면 뭐 죽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네.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똑같이 그런 모습인데 역시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이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1.17인데 딱 보시면 요거 하나 걸리죠. 시장 전망 1.17인데 이들은 1.14를 보면서 약간씩 못 나올 것 같은 유일한 미스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광고 매출에 대한 감소가 네. 이유가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같아도 광고 안 할까 돈 없는데 광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실적이 빠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사이트를 같이 직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회사인데 잭스 있어. 잭스. 잭스예요. 잭스. 네. 잭스가 콩나무 잭스 있습니까? 그게 거의 똑같은 잭스인가요? 아 그래요? 네. 잭스는 저건데 네. 우리 시리얼. 잭스가 그래. 잭스. 그러니까 www.잭스.com 가시면 이렇게 열리고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다 네. 지우고 한번 직접 시연해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꼭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게 딱 열리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점 볼 필요 없습니다. 별로 네. 의미 없어요. 여기다가 테슬라 한번 쳐보게요. 테슬라. 네. TSLA죠. 치면 여러분들 이 사이트 다운시키지 마시고요. 이따 끝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신 다음에 딱 열리죠. 그러면 내리면 뭐가 나오냐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12months EPS가 나와요. 이거 네. 누르시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자 잭스 랭크상은 스트롱 셀이에요. 얘네들 왜냐면 굉장히 가치주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지 마시고 밑에가 중요한 건데요. 딱 보시면요. 야. 2019년부터 26년까지의 EPS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S&P 500의 모든 기업들은 네. 이 EPS 추세에 같은 궤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가 따라가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더 올라가는 이유가 또 빠진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매크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EPS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주가는 빠져 있죠. 네. 이게 왜 빠진 겁니까? 금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항상 회귀합니다. 붙어요. 네. 내려갔지만 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미국 기업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빼시고 요 EPS 선만 보게 되면 이건 다 이제 요 파란색이 기 발표된 실적이고 요 점선 녹색은 향후에 발표될 실적인데 예상치인데 여러 가지 IB 시장 의견을 모아 찍은 거거든요. 네. 올라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팔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려 못하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한 10년째 보여드리는데 못 따라왔어요. 왜냐면 이 한 칸이 1년입니다. 이게 한 칸 1년이니까 네. 몇 칸입니까? 8칸이고 8년인 거거든요. 8년? 네. 야 8년이 뭐냐 8일도 못 찾겠다 이런 보시는 게 그게 아니고 좀 더 길게 보시면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한 3년 보시면 좋을 것 꼭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여기다 들어오게 되면 종목 바꾸면 되는데요. 엔비디아 쳐보게 되면 똑같은 뭐 별로 안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왜 올라가냐?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바닥 찍었다는 의견이 많죠. 네. EPS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언제 찍은 걸로 보입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그렇죠. 보이죠? 네. 주가는 미리 움직여요. 네. 이거 왜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이 이래요.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붙어 있어요. 네. EPS 붙어서 물론 그때 더 올라가고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매크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만 투자하면 잃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합니다. 역시 장기 보이네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인텔을 언급 안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텔 뭐 퍼가 낮다 말씀 많이 INTC. 하시는데 네. 같이 볼게요. 인텔 반도체에서 인텔 잘 언급 안 하거든요. 저희 팀은 적어도 미주면은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지금 좀 느리죠. 네. 이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들어오셨어. 와, 인텔입니다. 진짜 너무한다. 똑같죠. 네. 근데 바닥을 찍을 듯이 보이고 있죠. 네.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EPS가. 네. 그래서 지금 EPS가 바닥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을 바닥 찍었다. 겨울 지났다 보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길지만 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개편 전에 마지막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촐하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했던 장장 듀오. 여러분 예. 장장 콤비의 장장 콤비 글로벌 라이브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조촐하게 저희가 우리가 아니고 또 우리 PD님께서 네.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케이크 있고요. 와, 케이크 있고. 이거 우리 대장님이 우리 PD 대장님이 그냥 본인이 이렇게 사셨대요. 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네. 예.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이 케이크 받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먹지 않았는데 설마 끊어놨다는 네, 그러니까요. 거. 예. 그래서 제가 절대 제가 꽃 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또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네. 장혜선 지훈양과 함께하면서 제가 큰 도움 됐고 아우, 제가 그렇죠. 옆에서 잘 쳐주셔 가져갖고 제가 편하게 방송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만 방송을 10번 하면 네. 한 7번은 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쵸, 너무 피곤해. 피곤하시죠. 내가 솔직한 얘기 좀 이따 세미나하고 왔는데요. 네. 이게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해요. 근데 참고 하는데 옆에서 워낙 잘 쳐줬고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케이크를 아우, 전달.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 잘 많이 먹겠습니다. 하셨고요. 그 여러분들 저기 또? 아이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짧게 몇 분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2월 6일부터 글로벌 라이브가 또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MC 5기 체제로 가는 거고 지금이 4기 체제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누가 나온지는 비밀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MC로 만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우리 또 장우석 부사장님은 또 매주 나오십니다. 또 3부를 원래 하던 대로 이제 3부로 나오실 거고요. 저는 뭐 이제 매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매주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뭐 글로벌 라이브를 완전히 떠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꼭 놀러 올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2020년 8월 3일 날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날짜를 여기서요? 네, 제가 첫 코너를 했고 그 당시 3부 부사장님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 첫 방송의 첫 게스트로 시작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어쨌든 매주 매주.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그때 맞아, 빼고는 그때. 매주 나왔습니다. 뭐 여름휴가도 일주일 길게 안 가면서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매주 제가 처음에는 월화를 담당했다가 그렇죠. 네. 월요일을 담당하다가 요새는 또 월화를 나왔는데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평일인데 근무하는 날인데 글로벌 라이브를 오지 않는 월요일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요일 날 나올지는 이제 뭐 추후에 말씀드리게 될 거고 일단은 어쨌든 제가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마지막 6개월을 또 MC라는 또 굉장히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죠. 독특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정말 사과의 말씀 드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할 수 있는 무대가 또 여기 3프로 TV였고 저를 이렇게 또 MC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어쨌든 글로벌 라이브로 방송을 데뷔하면서 지금 다른 방송에도 여기저기 좀 불려나가고 있고 그렇군요. 하지만 저의 근본은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고 저의 고향은 베이스 캠프는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작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지만 뭐 예전처럼 매주 찾아뵙는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조금 다음 주를 허전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작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감사드리지만 뭐 이렇게 뭐 수고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또 인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부사장님도 또 다음 주부터 또 매일 나오실 거니까요. 네. 그 자진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 시간이. 네. 솔직한 얘기로 뭐 밤에 이랬다고 해서 아침에 뭐 늦게 나와라 이런 거 없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특히 잠이 덜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짤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네. 왜냐면 우리 화면만 보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끝나면 땀이 다 젖어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갖고. 더워요. 예, 덥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다시 오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두 분 있죠. 최파고와 박 팀장 콤비도 많은 응원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스포일러 드리자면 최파고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못 떠나는 운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언젠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쪽 자리 패널석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